네, 여러분, 기말 시험 대비 우리 간단한 이론과 예제 해설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어쨌든 좀 거의 두 과목이잖아요. 네, 회로 이론과 제어공학.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공부할 양이 많은 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공부했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우리 이제 실제 수업 시간에 다룬 그런 소재들에 대해서만 이제 시험을 출제를 하고, 특히 이제 시험 범위를 8주차의 2, 4단자망 회로부터 시작해서 주파수 응답까지만 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맨 뒤에 수업인 이 안정도와 상태천이 행렬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게 사실 예, 제어의 가장 뭐 핫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기말 시험에 넣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혼자 공부할 때는 항상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시험 문제는 25문제의 객관식하고 주관식 혼용인데, 단답형 주관식이 한 4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되는 그런 단순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험에 주로 이제 다뤄지는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게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봐도 되고, 뭐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요걸 이제 준비를 하면 한 2, 3일 열심히 공부를 하면 충분히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기획된 그런 강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 보죠.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구동점 임피던스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 구동점 임피던스는 그냥 입력 측에서 본 임피던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세 개의 장치,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소자가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L이 만드는 임피던스, 그리고 C에 의한 임피던스, 물론 이제 저항에 의한 임피던스 그냥 들어가면 주면 되게, 저항은 그대로 이제 주파수에 무관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직렬 연결, 병렬 연결돼서 여기 1옴하고 2헨리는 직렬 연결이 된 거고, 그거하고 2분의 1 페럿이 병렬 연결됐잖아요. 이렇게 직렬 연결된 것과 병렬 연결된 것, 그러면 병렬 연결은 이렇게 합분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고, 이게 이제 두 개가 직렬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가보면 2단자 회로의 임피던스가 이렇게 주어질 때 0점과 극점을 구하라. 그래서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죠.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기 때문에 분모를 0으로 하는 그 좌표가 극점이 되는 거고, 분자를 0으로 하는 좌표가 0점이 되는 거죠. 분자가 0이면 0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0점은 이쪽 분자가 0이 되게 하는 S값, 이렇게 극점은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S값,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이렇게 0점과 극점이 다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이런 문제들은 쉽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0점 극점 구할 때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제어해서 써먹으려면 이제 0점이 0이 되느냐, 극점이 0이 되느냐, 0점과 극점을 찾아서 그 의미를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저항 회로하고 쌍배 회로에서 이제 역회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정저항 회로라고 하는 건 구동점 임피던스가 주파수에 무관하게 순저항만 가지는 회로. 순저항이 있으니까 오메가에 관련된 또는 S에 관련된 항이 이제 0이 되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ZG 임피던스를 지금 이제 이렇게 직렬 연결, 이렇게 직렬 연결된 것들에 이제 병렬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G1 곱하기 G2가 R 제곱이면 이때는 G는 R이 되는 거죠. 요게 G가 여기 이제 주파수에 무관하게니까 SL이라 SC분의 1이죠. 이게 SL이나 SC분의 1인데 이건 주파수에 유관하단 말이에요. 주파수에 무관하게 하는 항이 이어야 되니까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기 S에 대한 항이 여기 들어있어요. 분모에. 그럼 분자에도 S에 대한 항이 똑같이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항들을 0으로 처리해 버리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결과적으로 R을 구해봤더니 R이 루트 C분의 L이 되면 R이 루트 C분의 L이 되면 그때는 예, 정정회로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더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회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시간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쭉 보고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찾아보는 기회에 이렇게 가져도 되겠습니다. 역회로라고 하는 건 이 두 회로예요. 이때는 두 회로. 정정회로는 어느 한 회로에서의 저항이 순저항이 되는 거고, 역회로는 두 개의 회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회로가 임피던스의 곱이 주파수의 무관한 회로 이렇게 이 두 개를 임피던스로 곱했잖아요. 이게 이제 주파수에 무관하게 돼야 되니까 어떤 이제 실수 조건이 나와야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허수가 아니라 이제 복수 허수가 허수아니 0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또는 이제 이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라고 보자고요. G1과 G2를 각각 이게 1번, 이게 2번이에요. 넘버링은 여기 1, 2 이렇게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왼쪽이 G1을 구해보면 SL1은 SC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G2는 이제 병렬이니까 합분의 곱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G1과 G2를 이 둘을 곱하는 겁니다. 이제 식은 조금 복잡한데 이걸 여러분에게 이 과정을 다 마스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수업 시간에 봤잖아요. 이렇게 곱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이 L1하고 C2 이 두 개를 곱한 거하고 또 오른쪽에 있는 L2하고 C1을 곱한 것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회로 안에서 하나는 병렬, 하나는 직렬, 하나는 직렬, 하나는 병렬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LC들의 각각의 곱이 서로 같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교재를 보면 여기 이제 1, 2, 1, 2 되어 있으니까 이걸 L1, C1은 L2, C2냐?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 L1, C2는 L2, C1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의 회로 내에서 LC의 곱은 다른 회로 이제 병렬로 바뀐 회로죠. 그 안에서 LC의 곱과 같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에도 예제가 있었네요. 그래서 공식으로 외워도 되지만 얘는 하나는 직렬이고 이건 이제 병렬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곱한 겁니다. 이렇게 L 곱하기 1.5, L 곱하기 1.5는 뭐랑 같아야 돼요? 3 곱하기 1, 3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밀이 들어있고 여기도 밀이 들어있다고 치고 여기도 마이크로 들어있잖아요. 단위는 다 떼버리면 L은 뭐가 돼요? 2, 1, 2, 헬리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 파라미터인데 또 이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그렇죠?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뭐 ABC 파라미터 이렇게 다양한 파라미터 행렬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건 이제 빠르게 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V와 I 사이의 관계니까 V는 뭐예요? V는 GI니까 여기 들어가는 이 행렬이 G 행렬이 돼서 임피던스 행렬이 되는 겁니다. 임피던스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11, 12, 21, 22의 의미는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했다고요. 어쨌든 이게 임피던스의 요소인데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I2가 0일 때, 즉 I2가 0이라는 얘기는 출력이 개방된 거죠. 출력 개방해서 I1분의 V1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들도 쭉 한번 적용해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이런 회로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4단자 회로에서 그럼 이 경우에 G1, G 패러미터를 어떻게 구하는가? G1 더하기 G3 이렇게 더하는 거죠. 이렇게 더한 게 G11이고 G22는 이렇게 더한 거예요. 그렇죠? G23 이게 G22가 되는 거고 나머지 뭐예요? G3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쉽다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암기잖아요. 빠르게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도 사실은 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어드미턴스를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I는 YV 될 거 아니겠어요? I는 YV.
이 Y 파라미터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 그런 얘기예요. 그죠? 여기 이제 0이 되는 건 뭐겠어요? 이제 단락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단락 조건. 그래서 이제 Y11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가는 요 항에 들어가는 게 뭐냐? 요런 이제 파이형 회로를 이제 기본 회로라고 하자면 요렇게 더한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Y1, Y2가 더해져서 Y11이 되는 거고 똑같이 Y23 이렇게 23가 더해져서 Y22가 되는 거고 Y2의 마이너스 항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게 좀 특별하네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ABCD 파라미터인데 ABCD 파라미터는 1차와 2차를 해석하는 겁니다. 1차와 2차 사이의 관계, 즉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좀 내용이 특이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물리적 의미를 이런 것도 다 시험 문제로 사실 다 출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자격증이나 아니면 취직 시험에서는 A항이 뭐고 B항이 C, D 파라미터가 도대체 뭘 의미하냐. 그래서 개방전압 이득, 이건 이제 개방이고, 이건 단락이잖아요. 이게 이제 개방이고, 이게 역시 단락이 되죠. 그때 이게 이제 전압에 대한 이득, 이건 뭐예요? 전류에 대한 이득이고, 요거는 I분의 V니까 임피던스고, 얘는 V분의 I니까 어드미턴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그 의미를 쭉 연결시켜 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빠르게, 그죠? 빠르게 문제. 산출 방법이 어떻게 돼요? 이게 직렬 임피던스죠. 직렬로 그대로 1, 2가 입력과 출력의 직렬항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얘는 병렬항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는 어드미턴스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행렬식에 넣어서 바로 다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이렇게 이제 대각행렬은 다 1을 집어넣어요. 대각행렬. 우리가 이제 이걸 다이아고날 행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 직렬 임피던스가 여기 들어가고, 병렬 어드미턴스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직렬 병렬이 연결이 곱해져서, 그죠? 연결이 돼서 복잡한 회로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복잡해봐야 사실 이 2개 정도 나오고, 물론 이제 3개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G1이 먼저 직렬로, G2가 병렬로, 여기는 G1이 병렬로, G2가 2차 측의 직렬로 이렇게 연결됐을 때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G1이 먼저 나오고 G2, 즉 얘는 병렬 어드미턴스로 해석한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순서만 바꿔주면 되겠죠. G1이 먼저 어드미턴스로 나왔고 G2가 직렬 임피던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곱해진 결과 그럼 이걸 외울 거냐? 이걸 외울 것까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일일 한번 지워보고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얘가 화면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안 지워지네요. 이거 직접 한번 여기 하나씩 지워서 써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프로그램을 제가 처음 쓰는 프로그램이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1 곱했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G2분의 G1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쪽에 E0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0, 0, 1, 1 곱해서 1이 나오는 거죠. 얘도 어때요? 얘도 이렇게 곱해서 0, 0 곱해봐야 0이고 이렇게 G2, 1, 1, 0 곱해봐야 0이니까 그냥 G2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곱하기, 행렬의 곱하기로 하면 빠르게 또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제 어려운 경우가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숫자들이 나오는, 세 개의 연결이 나오는 경우인데, 아까 그 결과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씩만 더 이렇게 이제 곱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외우는 것보다 좀 나을 수 있어요. 물론 그걸 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포 회로에서 분포정수 회로에서 무손실 선로와 무외형 선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단 말이죠. 자, 무손실 선로의 의미, 컨덕턴스 저항 이게 이제 제로가 되는 그런 선로가 되는데 특성 임피던스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줘야 돼요. 특성 임피던스가 가장 잘 많이 나오고 Y분의 G가 되는 거죠. 어드미턴스분의 임피던스로. 그래서 이제 RG가 0이 되니까 결국에는 C분의 1. 항상 루트 C분의 1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테니까 특성 임피던스. 전파 정수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파 속도 이런 건 이제 단순 계산이죠. 이런 것들 그렇죠? 루트 LC 분의 1. 자, 그래서 L과 C로만 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여기도 L과 C로만 다 계산이 되잖아요. 결국에 손실이나 이런 무외형이나 무손실은 다 전송에 관련된, 전파에 관련된 겁니다. 주파수에 관련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파수에 관련된 건 다 C와 L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와 L에 대한 조합으로 이게 루트 C분의 1이냐, 루트 LC분의 1이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암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파장은 V는 F 람다가 돼서 F분의 V가 되는 거고 역시 이제 LC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무손실설로 그 다음에 무외형설로 이렇게 되는데요. 다음이군요. 무외형설로 같은 건 이제 RC가 GL과 같은 거. 그래서 이거 잘 암기하자 그랬죠. 그렇죠? 또 LG, RC 뭐 이렇게 LG, CR 이렇게 암기를 해도 되겠고요. 파형의 일그러짐이 없이 즉 외형이 없는 걸 그대로 정연파대로 그죠? 정연파가 들어와서 그대로 출력이 정연파로 그대로 전력이 전송이 되는 이런 걸 이제 무외형 선로라고 하는데 특성 값들이 주파수에 무관하다. 루트 C분의 1 요거는 뭐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무손실하고 똑같아요. 무손실은 RG 자체가 0인 거고 무외형은 0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태는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 특성 임피던스 구하라 그랬으니까 루트 C분의 1 바로 넣어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계산식들이 여러분들 틀리지 말아야 되죠. 자, 예제가 또 있네요. 예제. 뭐, 이번에는 위상 속도, 전파 속도를 구하라. 루트 LC분의 1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계산해보면 1km당 그랬으니까 그대로 적용해서 25mH 이렇게 넣어주고요. C는 0.005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사실 5 나노페롯이에요. 0.005 마이크로페롯이 5 나노페롯입니다. 그러면 25 곱하기 125, 5만 쭉 남고 나머지 10의 거듭제곱으로 쭉 올라가주면 계산하니까 대충 뭐 이런 값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킬로미터 당이니까 여기도 이제 킬로미터 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RL 직렬회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시정수 보기 위한 거죠. 시정수 또는 1차 지연회로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충전 방전 과정이 사실 따로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충전식에 대한 형태만 이제 복습을 해보면 I는 R분의 전압이잖아요. R분의 2인데 어떤 형태? 이런 형태로.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파란색의 모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게. 그렇죠? 시간이 한참 지나면 요거는 제로가 되겠죠. 요 항은 제로가 되고 결국 R분의 2로 이게 이제 R분의 2로 이렇게 근접해 가는 이런 형태로 충전이 되는 거죠. 충전이 되는 거. 물론 전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빨간색 모양으로 이제 급감하게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게 거꾸로 전압이죠. 전압. 그죠? 전압이 이거는 RL 회로잖아요. RL 회로에서 전류는 처음에 잘 흐르다가 나중에 잘 안 흐르다가 나중에 잘 흐르게 되는 거죠. 파란색이 전류가 돼요. 그렇죠? 이게 파란색이 이게 이제 전류가 되는 거고 요건 뭐겠어요? 이거는 L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 거죠. 여기 빨간색은 L에 걸리는 VL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써져 있네요. VL이 이렇게 이제 그럼 VL이 0이라는 건 이제 VR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VR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모양의 R분의 2,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여기 들어가는 거 요게 이제 타우분의 T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죠. 물론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R분의 2,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뭐 여기다 알파 T 그럴까요? KT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분모 모양이 들어가 있지만 요거는 위에 이제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타우분의 1이 K가 되는 이런 형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죠? 이걸 이제 문제로 이렇게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L분의 R이 시정수가 아니라 R분의 1이 시정수다 이런 얘기예요. 시정수는. 그래서 R분의 L분의 T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R분의 L분의 T 이렇게 돼서 물론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시정수는 R분의 1이고 특성근은 그것이 0으로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L분의 R. 시정수와 특성근은 서로 곱해서 마이너스 2이 되는 관계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잘 틀려요. 그런 거에서. 예,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래서 L 회로의 시정수는 R분의 L. RC 회로의 시정수는 그냥 RC. 그럼 되는 거죠. 여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익스프레셜 RC분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정수가 RC가 되는 거고 특성근은 수보의 역수의 음수 이렇게 되면 되겠죠. RL 회로, RC 회로 요것들은 이제 1차 지연 회로까지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회로에 대한 기본 형태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뭐 예제 이런 문제 있죠. LR 나왔잖아요. 그럼 시정수는 곧바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R분의 L이냐, L분의 L이냐? R분의 L이죠. 그렇죠? R분의 L분의 T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L분의 R로 쓰면 안 돼요. 많이 틀려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R이 지금 15이고 L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그래서 50, 이게 뭐예요? 50 마이크로 세크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0.5 밀리 헬리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밀리 세컨드. 예. 자, 그 다음에 뭐 또 있네요. 자, 커패시터의 초기 전환은 0일 때 스위치를 닫아 T는 0 플러스에서 이건 스위치를 닫는 순간이겠죠. 그래서 초기 전류를 구해라 이런 얘기죠. 초기 전류는 얼마인가? 초기 전류는 R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대로 전체 전압이 그대로 C에 걸릴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I는 R분의 2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전체 전압은 R에 걸리는 거죠. R에. 왜냐하면 C는 처음엔 비어있겠죠. 초기 전압은 0이니까 C의 초기에서 C의 역할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C는 이제 전압가 축적이 되면 그때 전압가 쌓이면 그때부터 이제 C의 전압이 생겨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압은 더 어디에 걸려요? 초기에는 R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는 R분의 전압 되겠죠. 10의 3승, 그렇죠? R이 1kΩ이라고 했으니까 10의 3승, 전압은 100이니까 10분의 1A, 즉 0.1A가 초기 전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라플라스 변환으로 넘어가는데, 일단 이 기본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되겠고,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죠? 기본 공식도 알고 있어야겠고, 이 각각의 어떤 주어진 함수의, 즉 시간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결과 알고 있어야겠죠. 델타 펑션 1로 1 단위 계산 함수 s분의 1이죠. 예, 그냥 t의 함수 이건 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쭉 증가하는 함수 s제곱분의 1 t의 n승은 sn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여기 지수가 아, 지수가 1이 빠져서 s분의 1 뭐 이렇게 1이 더해져서 그렇죠? s제곱분의 1 이렇게 분모에 이제 더해지는 거죠. 분자에서 빠지는 거지만 자,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exponential at 이거는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함수 s 플러스 a분의 1 그래서 여기 플러스 a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t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 번 곱해진 거는 어떻게 돼요?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 플러스 a 제곱분의 1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고 사인 코사인인데 사인의 경우에는 오메가가 코사인의 경우는 s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t가 곱해진 경우 또는 exponential 마이너스 at가 곱해져서 이건 뭐예요?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감소의 경우에 함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왼쪽으로 봐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s 플러스 a 제곱 이쪽으로 와야겠네요. 이쪽으로 이런 형태로 s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여기 사인이니까 사인은 오메가가 올라가는 거고 코사인이라면 여기 s 플러스 a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t가 곱해진 경우는 요거 얘를 따라가면 되겠죠. 요거 그렇죠? 이렇게.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다 외워줘야 됩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있긴 한데 이거는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자세히 알아두시고 물론 이제 라플라스 변환, 라플라스의 역변환도 다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기본 정리로는 미분 정리, 시간 추이, 초기값 정리 이런 게 이제 잘 나와요. 물론 나머지도 다 공부를 해둬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시간 추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이 이동된 경우죠. A만큼의 시간이 이동된 경우, 시간이 지난 경우 그랬을 때는 이렇게 이런 항이 exponential 마이너스 AS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곱해지는 형태. 초기값 정리는 S가 무한대로 가는 거고, 최종값 정리는 X가 0으로 이제 근접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공부를 해두시고, 이런 거, 사인이니까 어때요? 사인은 오메가가 올라가고, 코사인은 S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S가 올라가고, 오메가, 여기 있죠? 오메가가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인 t 어떻게 돼 있다고요? 사인 t 앞에서 요거였잖아요. 요거 그렇죠? 이렇게 s 제곱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s 제곱 여기 오메가 제곱이죠? 1의 제곱은 1이니까 그냥 1이라고 다시 써준 거고, 요게 올라가는 거고, 얘는 s가 올라가는 건데 여기 이제 2가 있으니까 2는 상수 그대로 곱해지는 거고, 두 개 더해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구형파의 라플라스 변화, 이거의 초점은 시간추이예요. 시간추이. 그래서 이 UT라고 하는 기본 이 단위 계산 함수가 여기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고, 또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있는 거죠. 얘하고 얘 더해주니까 어때요? 여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더하니까 0이 되는 거고, 여기면 사실 이런 모양으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UT와 마이너스 UT 마이너스 2가 이제 2에서 시작되는 얘가 이제 더해진 형태고,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단위 계산 함수 S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도 역시 단위 계산 함수인데, 그 시간 추이가 있으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S로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마이너스는 원래 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삼각함수하고, 지수함수하고, 지수함수는 이제 급감하는, 그렇죠? 감쇄하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봤던 단위 계산 함수의 조합들,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익혀두시기 바라고, 부분분수 전개, 이게 역변환에서는 부분분수 전개가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1차 함수, 위에 또 1차 함수. 두 개의 1차 함수가 곱해졌으니까 사실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분자가 더 작은 경우, 물론 이거는 중분도 갖는 경우는 있지만, 여러분 일단 제외하고 보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개수 A와 B를 구하는 건데, A를 구하는 방법은 S 플러스 A를 곱해주고 마이너스 A를 대입해주면 돼요. B를 구하는 방법은 S 플러스 B를 양변에 곱해주고 S에다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되겠죠.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이렇게 이제 A, B를 구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직접 전개해서 여러분들이 다항식의 변환, 다항식의 비교 가지고 해도 됩니다. 자, 이거에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뭐 어때요? 2차분의 1차죠.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이건 부분분수 전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하나는 S, 하나는 S 플러스 2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건 여러분들이 좀 해줘야 되고, 이게 이제 A냐, B냐, A가 뭐냐, B가 뭐냐인데, S를 양변에 곱해주고, S에 0 대입해주고, 이 B를 구하기 위해서는 S 플러스 2를 양변에 곱해주고, 그 다음에 S에다 마이너스 2를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A가 없어지고 B만 남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2분의 1이 같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역변환을 좀 해줘야겠죠, 이거에. 그러면 이렇게 역변환되는 건 단위 계산 함수이고, 얘는 물론 뭐예요? S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였던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해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변환은 그냥 변환에 대한 식들을 여러분들이 거꾸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제어 영역으로 넘어가서 게루프 제어, 페루프 제어계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일단 게루프 제어는 단순하고 우리가 이제 좀 하이 레벨의 제어는 아니죠. 일단 제어를 한다 하면 다 기본적으로 페루프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게루프 제어는 일방 제어고, 페루프 제어는 피드백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도 쭉 나오게 돼요. 피드백 제어계의 어떤 구성을 보게 되는데요. 기준 입력 요소, 조절부, 조작부, 그리고 제어 대상 이렇게 좀 나눠놓고 봤을 때, 조절부와 조작부를 더해서 제어 요소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제어 요소에 동작 신호를 넣어주고 조작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 대상의 입력은 조작량이에요. 제어 요소의 출력도 조작량이고, 그래서 조작량의 개념을 좀 잘 알고 있어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어량이 검출부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기준 입력과 이렇게 이제 피드백이 되죠. 그래서 이제 동작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입력과 검출부에서 오는 피드백 신호가 만나서 동작 신호가 된다. 그래서 제어 요소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 피드백 제어 요소는 이 기준 입력 요소와 제어 요소, 검출부를, 즉 제어 대상을 뺐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피드백 제어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에서 여러분들이 용어들 그리고 각각의 어떤 신호의 이름들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목표값, 기준 입력 요소, 기준 입력 신호, 배환 신호, 동작 신호, 제어 요소 쭉 나오고, 또 하나씩 여러분 직접 읽어보면 됩니다. 조절부, 조작부, 조작량.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좀 비슷하면서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제어 대상, 검출부, 제어 장치 이런 용어들을 좀 체크를 해두면 되겠고요. 자, 제어계의 이 제어 동작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단순히 끄고 켜는 온오프 동작이 있죠. 그죠? 가정용 냉장고 조절 이런 것들.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제어스럽다 하는 게 이제 비례 제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P 동작. 제어스럽다는 얘기는 PID를 얘기해요. PID가 결국에 이제 PID가 다 조합이 돼야지만 더 하이 레벨의 이제 제어가 나오는 거겠죠. 미분 동작 제어는 사실 이제 홀로 쓰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과 연계돼서 미분 동작을 하게 되면 속도에 비례하는 조작량 제어가 편차가 변하는 속도에 비례하는 조작량 제어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미분 제어가 되는 거고, 비례 제어는 조작량 YT가 편차에 비례하는 특성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용어가 비례 제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례 감도와 비례대 이런 용어들도 좀 기억을 하자.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미분 형태로 표현되니까 이게 미분 동작이 되는 거고, 그럼 제어 동작에 이제 적분 동작이 있겠죠. 적분에서 이제 출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적분 동작의 경우에는 적분값에 비례하여 조작부를 제어하고 잔류 오차를 0으로 하는 제어. 이게 좀 특별하게 자주 또 거론되는 적분 동작의 특징입니다. 적분을 해서 잔류 오차가 생기면 그걸 0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잔류 오차는 어느 때 주로 생겨요? 뒤에 가보면 이 비례 제어에서 잔류 편차가 생기는 단점이 있는 거죠. 비례 제어는 다 좋은데 잔류 편차가 생기는 단점 때문에 뭐랑 같이 적분 동작이랑 같이 하면 잔류 오차를 줄여줄 수 있겠죠. 그럼 미분 동작은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또 효과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D 동작의 경우에는 비례의 미분에서 예, 예, 응답이 빠르게, 그렇죠? 응답이 빠른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PI 동작 잔류 편차를 없앨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P에서는 비례에서는 잔류 편차가 나타나는 단점이 있는데 적분 제어를 통해서 잔류 편차를 없앨 수 있다. 그리고 PID까지 하면 응답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각의 제어의 의미, 구성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전달함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제어를 하려면 전달함수가 있어야겠죠. 그 전달함수에 맞는 이제 제어 특성을 전달함수 자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에 뭐예요? 라플라스 변환을 전달함수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렇게 이제 함수로 표현되면 이게 이득이죠, 이득. 이렇게. 이건 이제 비례 요소가 되는 거고요. 적분 요소일 때는 이제 적분하는 형태 S분의 K로, 물론 이 K는 이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S분의 1이 들어가 있어야 어쨌든 이제 적분 요소가 되는 거고, 다음으로 미분 요소는 S죠. S가 되는 거죠. S가 곱해지면 이제 미분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다 이제 여러분들이 RC회로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입력과 출력에 관한 그런 입력과 출력, 그래서 이제 인디셜 응답의 경우에는 입력을 S분의 1로 두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인디셜 응답에 대한 출력까지 쭉 이런 형태로 구해줄 수 있는 거죠. 인디셜 응답이라고 하는 건 단위 계단이잖아요.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응답을 인디셜 응답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각종 제어 요소의 전달함수, 이번에는 1차 지연 요소, 그리고 2차 지연 요소 이렇게 좀 봤었는데, 1차 지연 요소니까 L이나 C가 하나 있는 게 1차 지연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C정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S 앞에 곱해준 얘가 바로 C정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분자니까 이건 이득정수가 되는 거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RL이나 RC의 경우
시정수를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겠어요? 시정수가 R분의 L이 들어가줘야겠죠. 그래서 R분의 L이 여기 쏙 들어가게 되면 RL 회로를 표현하게 되는 거고 RC가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RC 회로에 대한 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차 지연 요소 역시 이제 전달함수에 대한 형태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분모와 분자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가 2차 지연 요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여기 이제 S제곱이 1 개수가 1일 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오메가의 제곱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오메가를 우리 이제 고유주파수라고 하고 여기 2 곱하기 제타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이제 개수가 돼 있죠. 그때 이 제타를 감사계수 또는 제동비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달함수예요. 전달함수의 모양을 보고 이 값들을 다 계산해낼 수, 거꾸로 이제 역추적할 수 있는 거고, 특성 방정식도 특성 방정식은 이제 분모를 0으로 하는 게 특성 방정식이 되는 거죠. 분모를 0으로 놓으면 그게 바로 특성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쭉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이제 회로에 대한 특성 요소를 집어넣어서 이제 회로 해석을 해주는 거고 입력분의 출력을 보게 되니까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S제곱의 S제곱의 개수를 1로 두면 양변을 분모 분자를 LC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오메가 제곱이 LC분의 1이 되는 거고요. L분의 R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L분의 R이 2 제타 오메가 S 제타 오메가까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제타를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감쇄계수를. 자, 그리고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어쨌든 이걸 라플라스 변환해서 그리고 초기값 제로 조건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S제곱이죠. S제곱. 그리고 얘가 AS가 돼야 되고 AS 그리고 BY가 돼야 되는데 B가 되겠죠. 분에 이게 이제 P 더하기 Q, PS 더하기 Q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거 자체가 바로 전달함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또는 어떤 전기적인 어떤 특성 어떤 그런 대역에서 이런 이제 미분 방정식을 만들 수 있으면 곧바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달함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걸 가지고 뭐 안정도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선도 등가 변환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직렬결합과 병렬결합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직렬결합하고 병렬결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아주시고 그 다음에 블록선도 등가 변환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드백이 있는 경우 G1 플러스 GH분의 G가 되는 거죠. 두 개를 곱한 거분에 위에 G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원리는 이렇게 이제 방정식을 함수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때 이제 H가 1이 되면 이게 이제 1이 되면 그대로 뭐가 되겠어요? 여기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1 더하기 G분의 G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달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또 나오는 거 이제 메이슨 이득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달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 이제 신호흐름 선도가 주어졌을 때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위에 이제 분자가 시그마 G1 마이너스 루프가 되는데 이 루프는 접촉하지 않는 루프 이득들을 여기 다 집어넣으면 돼요. 각각의 전방 경로 각각의 각각이라고 하는 건 어느 주어진 하나의 경로에 대해서 접촉하지 않는 다른 루프들을 여기 다 써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 마이너스 루트 여기는 서로 다른 루프 이득의 합 서로 다른 루프 이득 하나씩을 다 넣어주면 되는 거고 접촉하지 않는 루프가 2개 이상 있으면 그걸 각각을 곱해준 것들을 더하기로 넣어주는 거예요. 3개 있으면 3개를 곱한 것들을 마이너스로 넣어주는 거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뭐 수업 시간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한번 예제로 그래서 몇 가지를 보자 그랬죠. 그래서 전방 경로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A, B, C 하나밖에 없잖아요. D는 이건 귀환 루프잖아요. 그래서 BD가 귀환 루프가 되는 거고 그래서 BD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BD분의 전방 경로 하나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아래의 경우에도 전방 경로는 하나밖에 없었고 이게 G와 F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 CG하고 BCDF CG와 BCDF는 이게 이제 귀환 루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각각 다른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전방 경로가 이렇게 하나 있지만 또 있죠. 이런 것도 이렇게 가는 것도 있잖아요. G1, G4, G3도 있습니다. G1, G4, G3, G1, G4, G2도 있고. 그래서 전방 경로가 각각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다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죠. 다 더해주면 되는 건데 요것들이 만약에 요것들이 여기 보시면 예, 각각의 전방 경로 이득에 접촉하지 않는 루프가 있을 때는 그 루프를 이제 뺀 걸 여기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이제 괴한 루프 하나씩 다고 여기 괴한 루프 하나 있고요. 여기 H2가 들어가는 괴한 루프가 있는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H2가 들어가 있는 건 마이너스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뭐 다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블록선도로 나타난 경우에는 이 부호를 잘 봐야 돼요. 이 부호. 그렇죠? 여기는 전방 경로 이등이 G1, G2, G3가 있지만 루프 이득은 어떻게 돼요? G2, G3가 거꾸로 마이너스로 들어갔으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G1, G2, G4도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여기 마이너스로 대목이 되는 그 기호를 넣어줘야 돼요. 이거에 다시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제 플러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신호오름 선도 같은 경우 똑같은 게 3개 연달아 오잖아요. 직렬 접속이 돼서 세제곱 해주면 돼요. 그래서 각각은 뭐예요? 각각은 AB분의 마이너스 AB분의 A죠. 이 경우는 그렇죠? 1 마이너스 AB분의 A가 돼서 요거가 3연속 직렬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응답, 주파수응답 이렇게 나올 텐데 용어들을 잘 기억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버슈트, 상대 오버슈트, 지연 시간. 지연 시간은 이제 50%까지. 상승 시간에는 아래 10, 위에 10 제거한, 그죠? 감쇄 B는 최대 오버슈트 분의 제2 오버슈트. 여기가 이제 최대 오버슈트잖아요. 제2 오버슈트.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 값들의 값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비율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도응답에서 이제 전달함수를 보자면 이게 우리 1 플러스 GH분의 G 전달함수가 되는 거고 그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게 특성방정식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때 과도응답에서 이 특성방정식의 근의 값이죠. 근의 위치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좌표계로 표현된 S좌표계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시그마, 즉 실수가 되는 거고 요 Y축은 허수축 J오메가가 되는데 이 S값이 얼마냐? S값이 뭐 마이너스 4 더하기 3J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실수분은 마이너스 허수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2차 근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으면 불안정 또는 발산 왼쪽에 있으면 안정이 되는 겁니다. 안정이니까 수렴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J값이 있게 되면 진동 수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정한 회로가 되려면 S평면에서 좌반면에 근이 있어야겠죠. 그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고 과도응답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2차 지연 함수예요. 그렇죠? 2차 지연 지역에 이때 이 델타 또는 앞에서는 이 제타로 이렇게 제타로 제타가 잘 안 그려지네요. 제타로 표현했었는데 제타가 잘 안 써지니까 사실 델타라고 쓴 거예요. 델타가 1보다 작으면 부족제동, 감쇄제동이 되는 거고 1이면 임계진동, 1보다 크면 과감쇄 또는 과제동이 되는 거고요. 델타가 0이면 무제동이 되는 겁니다. 진동인만 하는 거겠죠. 무제동은 진동을 한다. 감쇄 없는 무감쇄 진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제동, 과제동, 임계진동 이런 것들의 특징, 특히 이제 델타 값, 감쇄계수 또는 제동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값들의 값에 의해서 이제 영향이 나눠지게 되는 거고 주파수 전달함수의 경우에는 정연파의 입력, 정연파의 출력일 때 그 진폭비와 위상차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게 주파수 전달함수예요. 그래서 S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J오메가로 정연파에 관련된 거니까 시그마는 0을 두고 J오메가 항만 살아남게 전달함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보드선도에서는 이제 이득과 위상차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두 개 따로따로 그리는 거죠. 이득 그래프와 위상차 그래프. 그때 이제 이득 값을 이렇게 로그 값으로 넣게 돼요. 20을 곱해서 로그 GJ 오메가로. 이게 바로 이제 진폭비가 되는 겁니다. 입력분의 출력의 진폭비. 이게 바로 전달 함수겠죠.
그래서 S 대신에 J오메가 넣어준 것. 이렇게 해서 이득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1차 지연 요소를 물론 비례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1차 지연 요소의 특징을 보면 바로 앞에서 얘기했죠. 1 더하기 TS분의 1, T가 바로 시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주파수에 따라서 주파수의 범위에 따라서 이득이 다 달라지겠죠. 주파수에 따른 이득을 구해보면 그때 이 오메가 t가 1이 되는 거. 오메가 t가 1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실수부와 사실 허수부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1로 바꿔준 거예요. 1로 바꿔줬을 때 상수항을 1 더하기 ts분의 1, 여기 뭐 1이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한 건 아니지만 1하고 여기도 1이 되게 하는 오메가 t. 그럼 얘도 그게 1 뭐예요? 이것도 1, 얘도 1, 실수부도 1, 허수부도 1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득을 구해보면 이득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위치를 우리는 절점 주파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해당하는 오메가를. 네, 그렇게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드선도 그리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네, 보드선도 그릴 때 절점의 위치가 어디냐, 실수부하고 호수부가 같은 곳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아니, t가 같은 거죠. 실수부하고 호수부, J, 그죠? J로 나타냈을 때 1과 오메가 t, 즉 오메가 t가 여기서는 1이 되는 곳이 바로 절점 주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위상, 뭐, 지연,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득과 위상을 구하는 내용, 여기 이제 이득만이거나 또는 위상만이거나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득을 구할 때는 이득식에 공식에 집어넣어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때 물론 이제 오메가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대입해서 구하라 이런 얘기고요. 위상각은 GJ 오메가의 위상차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절점 주파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실수부 1과 허수부, 여기서는 J를 제외한 이 10오메가가 같은 거죠. 1은 10오메가, 즉 오메가는 10분의 1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보드선도 말고 벡터 궤적을 그리는 문제도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벡터 궤적에 대한 항이 이렇게 이제 벡터 궤적 그리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례 요소, 미분 요소, 적분 요소, 1차 앞선 요소, 1차 지연 요소, 부동작 시간 요소 이런 거 그래프의 모양 위주로 여러분들 잘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득하고 이거 역시 이득이랑 그 위상이 같이 표현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해서 일단 강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이렇게 피드백, 그죠? 피드백을 하면서 되뇌이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